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탐나는 주식 TPM 김영롱입니다. 안녕하세요, 박민영입니다. 쇼핑을 할 때요. 네, 남자와 여자의 차이가 뭔지 아세요? 남자들은 백화점에 가서 의자에 앉아 있는다? 뭐 그것도 차이라면 차이인데 남자는 사실 보통 물건 살 때 나 오늘 이거 사야지 해서 바로 그 매장으로 직진해서 딱 사고 그냥 나오거든요. 여자들은 갔다가 딴 것도 둘러둘러 시장 조사를 하죠. 뭐 하다 보면 쇼핑백이 하나 둘 이렇게 늘게 되고 그렇죠. 뭐 생각에도 없었던 거를 살 때도 있고 뭐 그러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주식 시장에서 외국인의 어떤 매수 쇼핑법을 보자면 지금은 여자 쪽보다는 남자 쪽에 가까운 것 같아요. 나는 IT만 사야지 하고 이거 사고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때문에 약간 좀 성에 안 찬다라는 느낌도 있긴 있고. 외국인이 여성분들처럼 쇼핑을 해준다면 지금 시장이 더 큰 힘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쵸. IT도 샀다가 바이오도 샀다가 자동차도 샀다가 조금 그들의 수급이 골고루 미친다면 전반적인 분위기가 좀 개선될 수 있을 텐데 지금 좀 되는 섹터로만 집중하는 흐름이 나타나서 종목 선별이 더욱더 어려운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또 생각해보면 그래도 시장 이끄는 게 외국인 수급이니까. 들어와주는 게 어딘가 싶기도 하고요. 예. 네, 종목에 대한 고민 많으신 시점일 것 같아요. 저희와 함께 고민하시면서 이슈 그리고 섹터에 대한 전략 챙겨주시길 바랍니다. 탐나는 주식 2PM 출발합니다. 예, 오늘도 키워드 통해서 현재 시장 분위기들, 이슈들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 가지 저희가 키워드를 꼽아봤고요. 네. 옵션 만기 일도 또 계속 저희가 얘기를 많이 하게 될 것 같습니다. 현대글로비스 이슈도 있네요. 네. 이 중에서 뭐 첫 번째 거는 항상 뭐 비슷한 위치에 있는 것부터 시작해 볼까요? 부디 당분간은 이렇게. 이거는 저희 앞에서도 잠깐 힌트가 나온 거긴 한데 8월 말까지 사실 변수들이 참 산적해 있었잖아요. 네. 그런데 이 변수들이 한번 지나가고 미중 무역 협상에 대한 어떤 기대감들이나 그러면 홍콩 시위에 대해서도 불안감이 약간은 완화된 상황에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한 3거래일 동안 20원 가까이 떨어졌거든요. 하다 보니 외국인이 살 수 있는 조건들은 좀 갖춰져 있는 모습이고 네. 그래서 제발 좀 불확실성이 약간 완화된 상황이 좀 계속 오래 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키워드를 꼽아봤는데요. 우호적인 환경입니다. 다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그리고 항상 그 날에 외국인이 사고자 하는 그 마음먹은 업종군에만 좀 국한돼 있는 것이 약간 안타깝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지금까지 기관이 어느 정도 반등의 계기를 마련해 줬다면 최근 들어서는 외국인이 시장을 이끌면서 지수는 어쨌거나 빨간불을 켜고 있습니다. 이게 추석 연휴 전까지, 그러니까 내일 모레까지 계속 이어지고 이후에도 계속 이어질지는 한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장 시간이 갈수록 확실히 시장 탄력이 좀 떨어지고는 있는데 외국인의 현선물 매수가 계속 이어질지 여부 여러분 잘 체크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랍니다. 예. 두 번째는 턴어라운드 두근두근 했는데 글쎄요. 턴어라운드라는 말만 들어도 두근두근합니다. 그러니까요. 사실 이렇게 힘든 시장에서는 어떤 종목 말씀하시는 거예요? 실적 개선 기대가 좀 집중되는 쪽이 있어서 이 턴어라운드 기대감으로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는 종목 꼽아봤습니다. 네. 신세계나 호텔신라 쪽인데요. 사실 한국과 중국의 경제 협력이 강화될 것이고 또 미국과 일본의 안보 협력이 강화될 것이다. 그런 과정에 한중 관계가 개선된다면 중국 소비주가 덕을 보지 않겠느냐. 예. 이런 기대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또 면세점 매출도 따박따박 잘 찍히고 있어서 관련한 중국 소비주들 주목하자라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신세계 오늘장 5% 정도 올라서고 있습니다. 요 며칠 분위기 나쁘지 않고요. 호텔신라도 증권가에서 실적 개선주로 꼽으며 이번 주 주간 추천주로 언급하기도 했는데요. 오늘장 3% 상승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좀 부침을 겪었었던 이들인데 외국인 수급도 지난주 후반부터 들어오고 있는 만큼 이제 좀 관심을 가져봐야 되는 건지 정말 턴어라운드 기대 갖고 있는 건지 점검이 필요할 것 같아서요. 요즘에 신세계 얘기 많이 하는데 잠시 후에 전문가들과도 한번 그 투자 의견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은 타이밍이 왔는가? 예, 어떤 무슨 타이밍 타이밍? 말하는 것 같아요? 매도 타이밍? 아니에요. 반대예요. 반대로? 매수 타이밍이 왔는가 어. 했는데 이거는 아마 잘 아실 거예요. 5G 박민영 앵커가 강조를 많이 했었잖아요.
근데 뭐 미래 산업이기도 하고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업종군이다 보니까 네. 주가 자체도 시장이 흔들릴 때도 계속 가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너무 많이 갔어요. 고점에 대한 부담이 있는데 오늘 장에서는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매수 타이밍이 드디어 왔나? 그러니까 우리가 앞에서 못 잡았다면 지금이라도 잡는 게 맞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영롱의 건 어떤데요? 고점 같아요? 아니면 지금이 살 타이밍 같아요? 저는 만약에 장기적으로 기대하신다면 지금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매출을 넘어서 영업이익이 찍히는 구간이거든요. 영업이익이 찍히면 조금 더 갑니다. 네. 그런데 이건 뭐 제가 말한다고 될 건 아니고 전문가와 함께 잠시 후에 그러면 5G에 대한 의견 정말 5G 별놈들 그러니까 될 만한 업종군은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5G 저희가 AS 차원에서 잠시 후에 다시 네. 한번 해드리도록 하겠고요. 100%도 완종 못해인데 저는 이게 궁금했던 게 100%라는 게 수익률 말하는 거예요? 뭐 다른 거 말하는 거예요? 올해 주가 상승률이 100%가 주가 넘은 상승률이 종목인데 그 정도면 네. 감지덕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도 더 갈 수 있다. 100% 아니야, 더 가라고 보는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FNF인데요. 4만 원대 올해 한 출발해서 지금 한 9만 원 정도 되니까요. 브랜드력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외국인 수급도 좀 들어오면서 다시 한번 한동안 살짝 조정받았던 거 다 만회해 나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요. 디스커버리, MLB 여러 브랜드가 브랜드력이 올라가고 있는 데다 이 디스커버리 제외하고 모든 브랜드가 해외에서 사업이 전개되고 있다는 점, 해외 매출 성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다라는 겁니다. 결코 FNF 이 정도로 만족할 수 없다라며 증권가에서 의견을 냈습니다. NH투자증권에서는 목표 주가 한 12만 원권까지 내다보고 있던데요. 지금 오늘장 88,200원 정도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더 갈 수 있을지, 만약 언제쯤 사야 되는 것인가 그 타이밍이 있다면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어서 오늘 준비했습니다. FNF까지 이렇게 살펴봤는데요. 그러면 네. 전문가 의견을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예, 시장 얘기부터 한번 여쭤보도록 할 텐데 외국인들이 그래도 코스피 시장에서 3거래일째 매수 우위를 기록하면서 지수 올려주고 있는데 다만 저희가 다른 키워드에서 본 것처럼 옵션 만기를 좀 껴있다 보니까 이것도 약간 불안하긴 하고 수급 상황에 대한 점은 좀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하네요. 네, 우선적으로 11일에는 선물옵션 동시 만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과 그리고 금융투자에 대한 파생 합성 옵션 포지션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현재 코스피 200 기준으로 265포인트 이상으로 올라갈 경우에는 외국인이 수익이 극대화되고 반대로 265포인트 밑으로 내려가게 되면 금융투자 쪽에서 수익이 극대화될 수 있는 위치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만 3거래일째 매수를 했다고 보면 되시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만약에 11일 날 옵션 만기일에 이제 그동안 연기금과 금융투자가 코스피를 저가 매수를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하락에 대해서 변동성을 주자면 기관 쪽에서 매도 물량이 출hiện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번 주는 어떻게 보면 박스권 내지는 어떻게 보면 조정 시에는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 수급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대외 변수들도 글로벌 이슈가 어느 정도 불안정성이 안정화되면서 그런 부분에서 지금 환율도 어떤 정도 안정화 자리를 찾아가고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작은 변동성이라도 여기에 대해서 주가가 급락할 우려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매수를 하지만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계속적으로 기관과 외국인은 매도를 했지만 개인만이 어떻게 보면 매수세로 올라온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수급 불안정으로 인해서 코스닥 시장은 상승이 둔화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은 조정 줄 때 매수하기보다는 한 615포인트를 적정하게 지지를 하고 있는지 확인한 후에 매수를 해도 늦지 않기 때문에 코스닥 시장은 좀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상황이지만 코스피 시장의 경우에는 아무래도 외국인들이 어떻게 보면 합성 포지션에 대해서 강하게 상승 베팅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준다면 외국인들이 롤오버를 해서 12월 만기물로 옮길 수 있기 때문에 코스피는 만약 2000선이 깨지지 않는 한 매수 관점에서 보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피의 매력
매력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점검하면서 대형주, 경기 민감주 잘 점검하며 대응하겠습니다. 신세계는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궁금해요. 한중 관계 개선 기대감에 이쪽 관련해서 실적이 좀 나아질 것이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동의하십니까? 지금 좀 사볼만 하다 판단하시나요? 예, 최근 들어서 이제 면세점 관련 종목들, 호텔신라와 신세계가 반등을 깨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좀 우리가 실질적으로 명동에 가보면 아직까지도 중국인 관광객들이 아직도 많은 상황이고, 최근 들어서 따이공에 대한 어떻게 보면 기업형 따이공에 대한 증가로 매출폭이 좀 상승하는 수치도로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이제 지금 현재까지는 신세계나 호텔신라 역시 다들 바닥권을 헤매다가 지금 진바닥을 확인하고 기술적 분석으로 올라오는 상황이고, 현재 PBR 기준으로는 0.5배밖에 안 되기 때문에 밸류에이션상 저평가를 받고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트레이딩 매수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3분기까지는 어떤 흐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 고점이 거의 한 32만 원 정도 되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상승 여력을 좀 열어두시고 지금 현재도 매수 관점에서 대응을 하셔도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세계에 대해서도 역시 긍정적으로 얘기가 나왔고요. 그러면 바로 5G 거두절미하고 참 많이 올랐습니다. 그런데 어떤 미래 산업을 봤을 때는 여전히 매력이 많고요. 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제 5G 같은 경우에는 연초부터 해가지고 어떻게 보면 9월 달까지 쉴 새 없이 올라왔습니다. 따라서 그런 스트레스 부분 때문에 불가피한 조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런 조정 시에는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야 되는데, 현재까지 오이솔루션 KMW는 이제 시총 1조까지 올라온 RFHS가 시총 1조까지 올라온 상황에서 조정을 받았기 때문에 밸류적인 부담과 그리고 어떻게 보면 좀 여태까지 상승했던 스트레스에 대한 해소를 지금 현재 조정 기간에 좀 들어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만에 하나 이제 저가 정도, 그러니까 하락을 좀 크게 하고 그리고 어느 정도 하락이 멈추는 확인한 후에도 조정 시 매수 분할 매수 관점으로 봐야 되는데, 아무래도 5G 장비 같은 경우에는 2023년까지 글로벌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질 거라고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한 그 주가 밸류에이션이 한 1년 정도밖에 어떻게 보면 평가가 받지 못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포워드 기준으로 만약에 2023년까지 만약에 밸류에이션을 받게 된다면 그런 부분에서 아직까지도 저평가이기 때문에 만약에 조정을 하게 된다면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분할 매수 관점에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FNF는 어떤가요? 다시 한번 기대감이 몰리면서 강한 시세 분출, 꿈틀대고 있다 이런 분석 등이 나오고 있는데요. 상반기 너무나 좋았으니까 다시 한번 그렇게 올라갈 수 있다 저희 기대 가져도 되는 겁니까? 네, 이제 FN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반기에도 좋았지만 하반기에는 이제 디스커버리향 매출도 증가할 거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또한 이제 국내뿐만이 아니라 해외 그리고 아시아 등에서 매출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성장성을 갖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디스커버리 브랜드를 제외하고 MLB라든지 스트레치 엔젤스 그리고 듀베티카 등 이런 새로운 런칭된 브랜드들이 어떻게 보면 힘을 얻고 있는 상황입니다. MLB와 동일하게 이제 셀럽들을 활용을 해서 이제 SNS를 통해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홍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지금 중국과 그리고 미국 그리고 홍콩, 마카오 등 여러 군데서 지금 라이센스를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계속적으로 성장적 모멘텀을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만약에 길게 본다면 이제 밸류에이션상 아직까지도 지금 현재 저평가를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고점이 10만 원대를 넘어서 12만 원까지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조금 상승에 대한 추격 매수 부담이 있긴 하지만 만약에 눌림목이 와준다면 그때는 매수를 해볼 만한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긍정적인 전망과 함께 눌림목이 왔을 때 매수 관점 또 얘기를 해주셨어요. FNF까지의 투자 전략 이렇게 들어봤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 영업부의 권홍섭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